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투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을 했어요. 이번에는 검찰에서 소환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 기습 출석 때문에 그 수사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질문 자체를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김지은 씨의 그 조사 자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업무상 그 위력이 있었는가 이 사실과 관련돼서 아마 그 안 지사에게 그것에 대한 확인 여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2차 그 피해자도 그 고소장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비공개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과연 어떠한 그 형식이었고 가장 그 포인트는 이 도지사라고 하는 상당한 업무상의 그 위력을 어떠한 식으로 그 행사했는가 강압성이 있었는가 예. 이것에 있어서 그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그 CCTV에 관한 영상 분석도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나온 그 상황 자체가 예. 사실인지 또 그 CCTV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 있어서는 과연 내부적인 그 밀행스러운 공간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것을 지금 그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것에 예. 그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지난 9일에는 자진 출석이었고요. 열흘 만에 오늘은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한 명 더 나와서 이제 두 번째 고소장도 제출이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이제 피해자 측은 더민주연구소 이제 예. 직원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출석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이제 김지은 씨가 먼저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가 고소한 사건까지 같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 사실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 애정 행위니 어쩌는 강제는 이제 강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유력에 의한 간음 또 뭐 강제 추행이냐. 그런데 사실 두 번째로 고소한 사람은요. 유력에 의한 부분 말고 그냥 강제 추행도 범죄 사실에 하나 더 넣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유력에 의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처음에 첫 고소를 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수행비서 했지 않습니까? 또 정무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 관계에서 이제 유력 어떤 상하 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로 고소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민주주의 연구소의 일원이었고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는 연구소와는 전혀 무관하게 활동을 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유력을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건 서로 좋은 감정으로 애정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력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오늘 수사의 가장 쟁점인데 예. 이제 그걸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것은 사실 피해자들이 어떠한 성관계가 됐건 추행이 됐건 이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예. 뭐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거 한 7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이나 추행을 하기 직전에 서로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예.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지 유력한 부분을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 그 법률 대리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아까 이제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소견이다라는 게 이제 법률 대리인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자, 안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라는 부분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했다는 것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유력이 됐거나 아니면 유력이 아니고 일반 강제적인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애정 관계라고 하면 피해자에도 동의를 하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뭐 사실관계는 뭐 입증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저게 유력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가 둘이나 되고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인정이 되면 영장이 또 청구되고 또 발부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건 애정 행위였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이제 피해자 진술의 이제 신비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걸 또 깨기 위해서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그걸 깨기 위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어떤 신분적 지위는 안희정 지사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피해자는 그 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 반박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해야만이 피해자 신빙성이 깨질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위력이 있었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두 번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이제 직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이 연구소 직원이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 안 전 지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이 없었다. 그래서 위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업무상 위력에 관한 입장에 지금 서로 또 상반되고 있죠. 네. 네. 그 안 지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니었고 예. 이것은 단순한 그 연구소였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과도 함께 그 연구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업무상 즉 바꿔 얘기하면 도지사라든가 또는 일정한 권위에 근거한 근거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었다. 이 그 더연이라고 하는 연구소 자체가 원래 안희정 지사를 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단체 후원금이라든가 모든 그 인사에 있어서 또 연구 방향에 있어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 존재였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그 지위 자체의 모든 연구의 그 방향과 인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 상당 부분 이제 반대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업무상 위력을 그 입증하는 것이 이 수사와 그 재판의 하나의 그 포인트인데 사실상 이것은 무형의 분위기와 권위, 권세 등을 이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단독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판례 자체가 거의 뭐 손가락에 그 꼽을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재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 판례 자체가 하나의 효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것이죠. 예. 과연 무엇을 업무상 그 위력으로 그 봐야 되느냐? 네. 정말 그 똑 떨어지는 그 유형력의 행사도 아니고 무엇인가 그 애매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성적인 그 동의 자체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물건을 사용한다든가 손을 사용한다든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잡아챈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도지사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동의를 상당 부분 이제 못하게 하는 이것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외국에 있어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동의를 명시적으로 설령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국의 그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판례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하나의 업무상 위력이 무엇인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판례 동향이 좀 약간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와 제자의 관계랄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또 동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력의 범위가 좀 업무상 네. 유력의 범위가 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과 달리. 네. 그래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외부에서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였고 도지사가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간에 상하관계 어떤 조직 내 상하관계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예. 이 업무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봐야지 않느냐 이제 예. 그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력한 경우도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현재 서울 서부지검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잠시 뒤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서부지검에는 열흘 전에 안희정 지사가 검찰에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조사를 받고 갔습니다. 오늘 이제 소환장을 받고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고소한 피해 여성은 2명입니다. 수행 비서였었던 정무 비서 김지은 씨가 고소를 한 데 이어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한 여성이 2차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모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입증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쟁점 자체도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고 그냥 외부에 있는 도지사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업무상 유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관계에서 어떤 유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고. 예.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고소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상 유력 말고 또 그냥 강제추행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언뜻 추측해 보기에는 아마 이제 강제추행 자체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명백히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예.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했더랄지 스킨십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두 번째 고소인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마 조사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기습 출석했을 때도 한 10시간 가까이 검찰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검찰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많이 들어줬다는 취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면 오늘 조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 고소를 했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어떠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조사한 부분 예. 이것도 사실 7번이나 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지난 9일에는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오늘 검찰 출석은 소환 통보를 받은 출석입니다. 자, 안 전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첫 번째에 그 조사 당시에 그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불구속 수사도 가능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명분과 그 가능성을 그 안지성 지사 측에서는 얻었던 면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예. 물론 그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는 그 이것을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비서실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은 또 잘못됐다. 합의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최근에 그 나온 얘기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정 행위였다. 좋은 감정이었다. 즉 자연스러운 그 행태에서 표현된 것이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쌍방간에 성인 간에 좋아서 한 애정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무슨 형법의 재단을 받아야 되겠는가? 결국에서 계속 이걸 부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한다면 네.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3차 피해자도 곧 고발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혹시 증거인멸, 즉 3차 피해자에 대한 종용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설득이라든가라고 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을 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 것인가? 예. 물론 이 조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또 그 지금 자진 출석을 한 이 점을 반영하게 되면 굳이 그 구속 수사의 그 가능성이 없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일관된 전북 부인이다. 그리고 혹시 있을 제3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종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면 네.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또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피해자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피해자까지 고소를 했는데 세 번째 피해자가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피해자가 그 언론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3명 된다.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예. 지금 그 2차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제 고발장을 낸 이후에 그 3차 피해자가 지금 그 성폭력 상담소와 일정한 상담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또 용기를 내고 또 그 지금 오늘 언론의 그 내용 자체가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또 전파될지 이것에 일정한 저 판단을 해서 3차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그 소송을 제기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차 피해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바로 조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피해 자체는 이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또 SNS랄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되면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김지인 씨 측에서는 뭐 본인들이 마치 정치 공작을 한 것처럼 아니면 뭐 다른 당에 소속돼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친필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김지인 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랄지 이제 그러면 수사를 해서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다고 보고요. 예. 오늘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죄에 관한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이 되고 죄가 인정이 다 된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저게 명백하게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횟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유력 관계 있었는지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어떤 식으로 본인을 이제 변론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쉽게 검찰에서 결론 내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저희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오늘 내일서에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수사는 굉장히 자세히 하겠지만 예. 이제 보강 수사도 더 하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랄지 이제 그런 수사가 후행적으로 좀 보강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저 김지은 씨 김지은 씨 수사와 관련돼서 네. 네. 그 전국 그 성상담소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최초 유포자뿐만이 아니고 사실상은 이제 중간 유포자도 이제 처벌이 그 대상이 그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네. 예를 들면 가족에 관한 얘기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가 뭐 부모에 대한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다 팩트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계속 그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반드시 그 찾아서 처벌해 달라 이렇게 그 고소장을 내서 수사가 그 엊그저께 막 그 시작된 것 같고요. 예. 네. 또 이 그 연합회에서 추가 자료를 함께 지금 그 수집을 해서 참고 자료를 또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피해자에 관한 그 수사는 이미 그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가 이제 허위 사실을 쓴 것뿐만 아니라 남이 쓴 글을 퍼 나르는 것도 그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그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이제 최초 유포자를 예.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IP 등의 그 추적을 통해서 최초 유포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량 유포자도 이제 역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봐도 이것을 이제 알면서도 이제 예. 전파한 거 전파성이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처벌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실무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찾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수 유포자를 이제 뭐 처벌을 하거나 또는 그 최초 유포자를 그 처벌을 하거나 그것이 일단은 그 실무의 그 관행인 것 같은데 예. 이것을 통해서 혹시 이제 그 잠재적 그 유포자들도 범죄 의지가 이제 꺾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2차 피해자화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또 그 조서를 받을 때도 지금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이를테면 이제 2차 고발자 같은 경우에도 가명을 그 사용을 해서 쓰는 그 가명 조서를 또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이 누가 정말 피해자이냐에 관한 신분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신 씨 자체는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다 공개했지만 그 2차 고발자는 아직은 이제 이름이라든가 얼굴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명으로 그 보호를 하는 네.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에 관한 예.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